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바라보면 낯선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고 젊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는 당당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봄과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나무가 화려한 꽃을 피우는 봄, 무성한 잎을 키우는 여름을 지나 이제는 결실을 맺는 가을에 도달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계절이 그러하듯 인생의 가을 또한 그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삶의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비결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맞서기.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험심과 패기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선택만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대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첫 직장에 지원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을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모두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을 내디뎠을 때의 일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도전의 기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직장과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졌다면 이제 그 두려움에 맞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패한다 해도 어떤가요? 인생은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뛰어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두려움에 묶여 보내기보다는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두 번째, 과거의 실수 받아들이기.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선택들은 후회로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변경할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뿐이죠.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값진 교훈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라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계기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죠. 과거의 실수와 실패들도 그 그림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더 이상 지나간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데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행복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기. 행복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인사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마치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감정일까요? 행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검열하게 되면 순간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인생에는 행복만큼 중요한 다른 가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미, 성취감, 연결, 성장. 이런 가치들이 때로는 행복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역설적이게도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할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깊은 충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보물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기여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취가 아닌 자원봉사나 멘토링, 가족과의 관계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만을 좇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 잘 살아낸 삶의 부산물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입니다. 네 번째, 돈에 잡혀 살지 않기. 돈은 우리 삶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안정감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과 풍요로운 삶을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부자들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이는 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조금 더를 원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경험의 풍요, 관계의 풍요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통장 잔고는 늘어가지만 정작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기억하고 그 수단을 통해 어떤 가치 있는 경험과 관계를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킬 만큼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돈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도구로 남아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소유욕 내려놓기.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것들을 모으며 살아옵니다. 집, 자동차, 가구, 옷, 책, 기념품.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우리의 추억과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물질적 소유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유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물질적 짐을 덜어내고 정신적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침대 위에 쌓여있는 옷가지들,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된 물건들,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오래된 책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매일 그것들을 보며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소유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건을 모두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남기되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특히 서적, 골동품, 귀중품 등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생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준다는 사실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관계에 더 가치를 두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6번째, 칭찬에 목매지 않기.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칭찬받으며 자라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상사나 동료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왔죠. 이런 외부의 인정과 칭찬은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매는 삶은 결국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인정 욕구가 더욱 강화되기 쉽습니다.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수나 댓글의 양에 일희일비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숫자들이 정말 우리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숙함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충분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고 따를 때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가치와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달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격이 돋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고 싶은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기에 더욱 자유롭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신체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7번째, 여가에 취하지 않기. 은퇴 후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꿈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더 이상 출퇴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시간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여가 시간을 만끽하지만 점차 무료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휴식과 여가만으로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노년기의 여가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학습, 사회 참여 등 자신의 가치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 시간 감각을 잊을 정도로 깊이 빠져드는 경험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런 몰입 경험은 단순한 소비적 여가가 아닌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에서 주로 찾아옵니다. 또한 여가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젊었을 때 여유가 없어 미뤄두었던 공부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가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가 활동을 즐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균형 잡힌 여가 생활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휴식과 활동, 개인적 즐거움과 사회적 참여, 소비와 창조 사이의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충만한 노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스마트 기기에 잠식당하지 않기.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 기기들은 정보 접근, 소통, 여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디지털 기기 의존은 실제 인간관계와 현실 세계의 경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디지털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내기보다는 실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연을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물론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활용하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연결, 새로운 지식 습득,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긍정적 용도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기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도구로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은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실제 세계와 교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산책, 식사 시간, 취침 전 1시간 등을 디지털 프리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이죠. 또한 TV 시청 시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TV를 너무 많이 봤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TV 시청보다는 독서, 대화, 창작 활동 등 더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실제 세계의 풍요로움을 더 깊이 경험하는 노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참된 노년을 위한 여정. 지금까지 우리는 멋있는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닌 더 자유롭고 충만한 노년을 위한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60대, 70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또 다른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더 오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덜어내기의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두려움, 과거의 후회, 물질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염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인생의 가을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지혜이자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도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더하기보다는 빼기의 미학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에 집중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적절히 밥을 줄임으로써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를 줄임으로써 더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임으로써 더 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꽃이 만발한 봄의 아름다움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곱게 물든 단풍잎처럼, 때로는 낙엽이 쌓인 고요한 숲길처럼 더 깊고 성숙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후회 대신 수용을, 집착 대신 자유를, 의존 대신 자립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멋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리허설이 없는 단 한 번의 공연과도 같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